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5장 교육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규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규범교육은 가정완성을 위한 교육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양과 음의 조화를 닮을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본연의 부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타락이 규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 있었으므로 이 교육은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규범 교육인 것입니다. 남성은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여성은 아내로서의 도리가 몸에 배도록 배워 익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본연적 자세나 형제 자매의 자세도 규범 교육에 포함됩니다. 규범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의 신성성입니다. 또 신비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은 결혼을 통하여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해와의 성적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성적 기관은 신성한 것이므로 성적 영역을 범함으로써 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아담과 해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유효한 하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남녀가 결혼한 뒤에도 다른 이성과의 탈선 행위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범 교육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양의 조화를 담도록 하는 교육, 즉 부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부부 자격 교육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고스적인 존재에 대해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스 또는 율법적 존재가 되게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인간은 율법, 즉 로고스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규범 교육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로고스적 존재, 율법적 존재가 되도록 즉 천도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율법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천도란 우주를 꿰뚫고 작용하고 있는 법칙으로서 수수작용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도에서 두 종류의 법칙, 즉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이 도출되는데 이 중의 가치 법칙이 바로 규범입니다. 우주의 종적 질서와 형적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종적 질서와 형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는 이 두 질서에 대응하는 가치관이 성립합니다. 즉 종적 가치관과 형적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 개인적 가치관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치론에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규범 교육은 심정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규범 교육 그 자체는 의무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규범이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규범은 형식화되거나 율법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규범 교육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심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규범 없이 무턱대고 하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약애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은 마침내 분별력이 없어지고 부모나 교사를 경시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교사의 사랑에는 어딘지 모르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로고스를 틀어 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며 또 사랑은 적게 베풀고 규범만을 강요하면 아동들은 구속감을 느끼면서
부모나 교사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랑은 규범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식이나 아동이 비록 규범을 한두 번 지키지 않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규범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원만하고 규범은 직선적이기 때문에 사랑과 규범이 통일된 인간은 원과 직선을 통일적으로 지닌 인격자가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 하지만 규범은 엄하게 규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규범 교육은 심정 교육과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가정과 학교 내에 사랑의 분위기가 충만된 가운데서 아동의 규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규범 때문에 사랑이 냉각되면 그 규범은 형식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격자란 가장 원만하면서도 엄격한 면을 갖춘 사람, 즉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구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은 어떤 때는 대단히 엄하고 또 어떤 때는 매우 온화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언제든지 어울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 체육을 말하는데 주관성 교육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교육은 주관성 완성을 위한 교육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관성 완성을 위해서는 먼저 주관의 대상에 대한 정보, 즉 지식을 익혀야 되고 습득해야 하는 바, 이것을 위해서 첫째로 지식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상을 주관하는 데 필요한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기술교육입니다. 그리고 주관을 잘 하려면 주관의 주체인 인간은 체력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한 교육이 체육입니다. 이상의 지육, 기육, 체육을 합쳐서 주관교육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육에 있어서 주관에 필요한 지식과 학문은 주관의 대상의 영역에 따라서 자연과학을 위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거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은 모두 만물 주관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육에 있어서의 기술은 만물 주관의 직접적인 수법으로서의 주관 교육의 중심이 되며 체육에 있어서 체위의 향상과 체력의 증진도 만물 주관의 기묘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이나 체육에도 다시 세분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관한 교육, 즉 예능 교육도 일종의 기술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주관 교육은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을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천부적인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천적인 가능성으로서 구비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조성의 개발과 이단 구조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성의 개발이란 요컨대 하나님의 창조 이단 구조를 본받아 내적 사유기대 형성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외적 사유기대 형성의 숙련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내적 사유기대 형성의 능력이란 로고스의 형성 능력, 즉 구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지식을 획득하여 내적 형상의 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얻은 지식이 많을수록 구상이 풍부해집니다. 로고스를 형성한다는 것은 소위 아이디어의 개발에 뜻하며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도 부단한 로고스 형성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외적 사유기대 형성의 능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구상에 따라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여 구상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 즉 외적 수수작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체육에 의한 체력의 증진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편교육을 기반으로 한 주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교육에는 심정교육 및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들과 병행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식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체육은 심정과 규범에 근거해야 비로소 건전한 것이 되고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전 인류가 모두 공통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므로 보편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교육은 개인의 자질에 따라 배우는 영역으로서 어떤 사람은 자연과학, 어떤 사람은 문학, 또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등 원칙적으로 개별교육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편교육과 개별교육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은 정신적 교육, 즉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주관교육은 만물을 주관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교육, 즉 심정교육, 규범교육과 개별교육, 주관교육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균형교육입니다. 그리스 시대나 중세, 근세에도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랑의 교육이 있었고 윤리, 도덕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거의 무시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은 거의 전부가 지식 편중, 기술 편중의 소위 불균형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성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교육론이 나타나서 새로운 차원에서 참된 사랑의 교육, 특히 윤리 도덕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지식 교육과 기술 교육이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균형 교육이 실시될 때 비로소 과학 기술이 보다 선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해 문제나 자연의 파괴 등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어 갈 것이며 교사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부원하거니와 교육의 원점은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연장, 확대, 발전한 것이 학교교육입니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교육으로서의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교육의 통일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상 제 네 번째 교육을 마치고 다음 시간 다섯 번째에는 서로 피교육자 이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